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죠. 한국의 전자제품은 훌륭했고 자동차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심해 400m를 견디는 기술, 적의 소나를 완벽히 피하는 소음 제어,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배터리 시스템. 이건 유럽이 70년간 독점해온 세계였죠. 한국이 감히 독일과 경쟁한다고요? 그는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에 놓인 두 개의 제안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양이 독일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캐나다 국방부는 명령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라고. 그는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제 조선소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프랭클린입니다. 캐나다 국방연구소 수석 분석관이죠. 20년간 방산 입찰을 분석해왔습니다. 숫자만 믿고 데이터만 따랐습니다. 감정은 제 업무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죠.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캐나다 해군 잠수함 현황. 4척 중 3척이 운항 불가. 정비 비용만 25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다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타와 국방청사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신형 잠수함 확보 프로그램. 7개국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기술과 신뢰성 기준을 통과한 곳은 단 2곳이었습니다. 독일 TKMS, 그리고 한국 하나오션.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12명의 위원들이 자리에 앉았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화면엔 두 회사의 이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인 212 CD급 잠수함. 검증된 기술, 나토 표준 호환성, 유럽 방산 네트워크. 완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역시 독일이지. 우리가 늘 의지해온 이름이야. 주변 위원들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도감이 회의실을 채웠죠. 그런데 다음은 한국 하나오션의 제안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한국? 잠수함이라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푸른색 설계도가 펼쳐졌죠. 유선형 선체, 정교한 구획 설계, 최신 배터리 시스템.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거라고요? 옆자리 위원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설계의 선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효율성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오션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저소음 추진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자율항법. 하나하나가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납기. 우리는 6년 내 인도를 약속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은 8년을 제시했거든요. 저는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죠. 완벽한 제안은 의심스럽다. 제가 늘 하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면에서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캐나다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약속합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침묵 후 독일 다음은 한국입니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국, 코리아.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도 그 설계도가 계속 떠올랐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저걸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 K2 전차, FA-50 전투기, 천궁 방공 시스템.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이미 증명하고 있었어.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나오션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두 개의 제안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왼쪽엔 독일 TKMS, 오른쪽엔 한국 하나오션.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철학이 달랐습니다. 독일의 제안서는 안정이었습니다. 60년 잠수함 제작 경력, 나토 12개국 채택 실적, 유럽 표준 인증. 모든 문장이 검증됨을 강조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의 제안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첫 문장이 그랬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약속이었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리튬 배터리 독자 기술, 저소음 추진 시스템 자체 개발, 인공지능 통합 전투 체계. 하나하나가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 저는 펜으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의문점 투성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끌렸습니다. 이 제안서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기술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석팀 8명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 제안서가 나란히 놓였죠.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부터 보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TKMS 260억 달러. 하나오션 200억에서 240억 달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대 60억 달러 차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5%나 저렴했습니다. 이 가격이 맞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가격이 낮으면 의심스럽습니다. 방산에선 특히 그렇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양을 비교해 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잠수함의 스펙이 나란히 떴죠. 자망 깊이 TKMS 300m, 하나오션 350m. 수중 항속 거리 TKMS 6000km, 하나오션 7000km. 소음도 비슷한 수준.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더 저렴한데 성능은 더 좋다고요?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죠. 그때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험이 없습니다. 해군 출신 위원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말했죠. 그들이 수출용 대형 잠수함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독일은 수십 년 실적이 있습니다. 우린 검증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죠. 저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이미 6개국이 쓰고 있죠. 천공 방공 시스템도 검증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단정은 위험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독일의 제안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새로움이 없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해군 인력 1000명을 훈련시키고 모든 핵심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기술 이전, 인력 훈련. 그들은 단순히 팔려는 게 아니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가려는 거였어.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무실을 물들였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제안서, 두 철학. 독일은 과거였습니다. 안정적이고 검증된 과거. 한국은 미래였습니다. 대담하고 도전적인 미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안정일까? 가능성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주 후, 저는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방부가 제게 현장 검증 임무를 맡겼죠. 한화오션 조선소 방문. 직접 기술을 확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직접 확인하자.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버스에 올랐죠. 거제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론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1시간 후,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졌죠.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다르군.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기계 소리, 강철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외침.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프랭클린 박사님, 이쪽입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 기술 시연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홀에 캐나다 대표단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엔 독일 TKMS 관계자들도 보였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독일 사람들까지 왔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이었죠. 한화오션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핵심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수함 단면도가 떴죠.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리튬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기존 납축전지 대비 용량은 2배, 무게는 절반입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저소음 추진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프로펠러 설계도가 나타났죠. 날개 각도, 유체 역학 계산, 소음 감쇄 기술. 하나하나가 정교했습니다.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시죠.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에 수중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였죠. 수중 마이크가 소리를 잡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아니, 침묵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0데시벨. 화면 구석에 숫자가 떴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이 정도 소음이라면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시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조선소 부두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건조독이 나타났죠. 그 안에 잠수함 한 척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진짜로군. 검은 선체, 매끈한 곡선, 정교한 용접선. 사진이 아니라 실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가까이 다가갔죠. 손을 뻗어 선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강철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이라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죠. 이 추진 시스템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개발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사실만 말하고 있었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이건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다시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선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한화오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박사님, 내일 실제 자망 테스트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였죠. 야간에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기술, 열정, 자부심.
그들은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펜을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살아있었어. 다음 날 새벽, 저는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죠. 테스트 당일치곤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카 지퍼를 올리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군. 옆에 선 캐나다 해군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전 8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오션의 시험용 잠수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검은 선체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죠. 저희는 관측선에 올라탔습니다.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수심, 속도, 소음도, 배터리 잔량.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망 시작합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화면 속 잠수함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죠. 50m, 100m, 150m.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200m, 250m, 목표 300m까지 순조롭습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지켜봤죠. 280m. 그때였습니다. 전력 계통 이상.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어실이 술렁였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무슨 일입니까? 붉은 경고등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배터리 출력 불안정.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뒤편에서 독일 관계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봤지? 아직 멀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죠. 수동 전환 준비. 예비 전력 라인 활성화. 목소리들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40초. 제어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구 완료. 엔지니어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경고등이 꺼졌죠. 배터리 출력이 안정화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잠수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85m, 290m, 300m. 목표심도 도달.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소음도 측정 시작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음파 그래프가 나타났죠. 파동이 거의 평평했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0.015데시벨.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숫자를 바라봤죠.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목표치는 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낮았죠. 하나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테스트는 2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속도 시험, 기동성 시험, 통신 시험. 모든 항목에서 합격이었죠. 오후 2시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검은 선체가 물 위로 솟아올랐죠. 햇살이 젖은 강철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독일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인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죠. 저는 잠수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잠수함을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나오션 엔지니어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회식 자리였죠.
그들은 소주를 따르며 웃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놀라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니까요. 자존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해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화오션의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죠. 아니,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폭풍을 마주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국방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죠. 15명의 위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프랭클린 박사, 정말입니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낫다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데이터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의지해온 유럽 동맹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자고요? 긴장감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죠. 동맹은 과거입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필요합니다. 과거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독일은 검증됐습니다. 안정적이죠. 한국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스트 결과입니다. 소음도 0.015데시벨. 목표치를 25% 초과 달성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계속됐죠. 그래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건 의존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협력입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프랭클린, 조심하게. 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무슨 뜻입니까? 언론이 움직이고 있어. 내일 아침 신문 봐. 다음 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CBC 뉴스 헤드라인 한국 잠수함. 정말 안전한가? 글로벌 타임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캐나다. 기사마다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경험 부족, 기술 신뢰도 문제, 정치적 리스크. 온통 부정적이었죠.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야. 편견이지.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죠. 프랭클린, 여론이 좋지 않네. 알고 있습니다. 독일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총리실까지 연락이 갔어.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장관님, 우린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해. 다시 한국에 가보게. 다시요? 이번엔 실전 수준 테스트를 요청하게. 최종 검증일세.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이었죠. 패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시아의 부상을 무시할 수 없죠. 한국은 위험합니다. 우린 안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안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정이 답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펼쳤죠.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두려움이 진실을 가릴 순 없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군. 2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제독 국방부 기술관,
독립평가단까지 총 20명이 동행했죠. 최종 검증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특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죠. 적 잠수함 추적, 회피 기동, 긴급 부상. 모든 시나리오가 포함됐습니다. 새벽 5시, 부두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한복을 입고 관측선에 올랐습니다. 동이 트기 전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죠. 멀리 잠수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화면이 더 많았습니다. 30개가 넘는 모니터가 벽을 채웠죠. 각종 센서 데이터, 레이더, 소나, 배터리 상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한국 측 총책임자가 헤드셋을 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캐나다 제독이 그 옆에 섰죠. 저는 뒤편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테스트 시작. 짧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시나리오, 심해 잠항. 400m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전 테스트보다 100m 더 깊었죠. 수압이 엄청날 겁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0m, 200m, 300m.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습니다. 정상이라는 뜻이죠. 350m.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380m. 선체 압력 경고가 한 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화됐죠. 400m 도달. 제어실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적 탐지 회피. 모해적 잠수함이 3km 전방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으로 표시됐죠. 한화의 잠수함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엔진 출력 최소화, 심도 변경, 방향 전환. 일련의 기동이 유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나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적의 음파가 빗나갔습니다. 탐지 실패.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긴급 상황 대응. 갑자기 시스템에 모해 오류가 주입됐습니다. 추진 개통 이상. 엔지니어들이 긴박하게 움직였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초, 40초, 50초. 1분 안에 복구됐습니다. 테스트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16개 시나리오가 진행됐죠. 배터리 1개 테스트, 통신 두절 상황, 극한 기동성 시험. 하나하나가 실전이었습니다. 오후 1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최대 속도 항해. 잠수함이 25노트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갔죠. 28노트, 30노트. 그리고 소음도 측정. 숫자가 떴습니다. 0.023데시벨. 최고 속도에서도 거의 무음이었습니다. 캐나다 제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믿기 어렵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2시 모든 테스트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6시간 동안 긴장했던 몸이 풀렸죠. 손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평가단이 모여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10분간의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제독이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젖은 선체를 비췄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 한 장이 캐나다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오션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캐나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오타와로 전송됐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군. 보고서 제출 사흘 후 최종평가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타와 국방청사.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정치인, 방산 관계자들. 복도는 긴장으로 가득했죠. 저는 일찍 도착해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8개월간의 분석 결과가 모두 그 안에 들어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12명의 평가위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엔 캐나다 국기가 놓여 있었죠. 뒤편엔 방청객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저는 맨 앞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캐나다 신형 잠수함 사업 최종 평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독일 TKMS 측 발표가 있었습니다. 30분간 그들의 강점을 설명했죠. 유럽 연대, 검증된 기술, 나토 표준.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나오션 차례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죠. 우리는 캐나다와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기술 이전 계획, 현지 생산 방안,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프랭클린 박사,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며 심호흡했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년간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저는 데이터 이상의 것을 봤습니다. 신념을 봤습니다. 위원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은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쏟아부은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소음도 0.015데시벨. 자망 깊이 400m.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익숙한 과거를 택할 것인가, 새로운 미래를 택할 것인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미래를 선택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관이 급히 들어와 위원장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위원장의 표정이 굳었죠.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복도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독일 총리가 캐나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로비였죠. 30분 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12명의 위원이 버튼을 눌렀죠. 화면엔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표, 2표, 3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5표, 6표, 7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하나오션 7표. TKMS 5표. 위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그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하나오션의 제안을 채택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가 점점 커져 회의실을 채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결정 일주일 후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오타와와 거제 두 도시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대형 스크린 양쪽에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렸죠. 저는 오타와 청사 행사장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적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화면 반대편 하나오션 대표가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두 서명이 동시에 완료됐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8개월의 여정이 이 한 장면으로 완성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이메일함이 넘쳐났습니다.
각국 방산 전문가들, 언론사, 연구소 모두가 이 소식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독일 대신 한국 선택. 방산 판도 변화.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비유럽 국가의 잠수함을 선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긴급 뉴스를 띄웠습니다. K-디펜스, 나토 벽 돌파. 새로운 시대 열렸다. BBC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 유럽 독점 체제 붕괴 신호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국 국방연구소였습니다. 프랭클린, 자네 보고서 좀 공유해 줄 수 있나? 다음은 호주 해군이었습니다. 우리도 잠수함 사업을 검토 중이네. 한국 측과 접촉할 방법이 있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한국발 영상 하나가 제 이메일로 왔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 현장이었죠. 클릭했습니다. 부산 거제 조선소 직원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태극기와 회사 깃발을 흔들었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한 젊은 엔지니어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 수 있었죠.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한 노년의 용접공이 인터뷰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외국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 강철을 만진 손이었죠. 그 손이 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타와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저는 지난 8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첫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의 의구심. 부산 조선소에서 본 용접 불꽃. 테스트 때 모니터에 뜬 0.015데시벨.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싶었죠. 오늘 세계가 바뀌었다.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시대의 선언이었다. 계속 썼습니다. 유럽이 70년간 지켜온 방산 질서가 흔들렸다. 새로운 이름이 그 자리에 올랐다. 코리아.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 역사의 증인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를 지나쳤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에 같은 사진이 실려 있었죠.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사진. 그 아래 헤드라인. 새로운 동맹, 새로운 시대. 저는 신문을 한 부 샀습니다. 사무실로 걸어가며 기사를 읽었죠. 캐나다의 선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진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온 초대장이었습니다. 첫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2년 후 저는 다시 부산에 갈 겁니다. 첫 캐나다 잠수함이 바다로 나가는 걸 볼 겁니다. 그 배엔 두 나라의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배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도전하는 자의 승리, 믿음의 힘, 그리고 함께 만드는 미래. 저는 의자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한 문장을 추가했죠. 세상은 강자를 따르지 않는다. 진짜로 강해진 자를 따른다. 그리고 그 이름은 코리아였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저장 완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한국의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